유럽의 하와이라고 불리는 곳. TV 프로그램 윤식당에서 스페인을 배경으로 촬영한 곳이 바로 스페인 카나리아 제도에 있는 테네리페라는 섬입니다. 오늘은 유럽인들에게 대서양의 하와이라고 불리며 관광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 카나리아 제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위치를 보면 아프리카 모로코라는 나라 바로 앞에 있습니다. 카나리아 제도는 7개의 섬으로 이루어졌지만 실제 주로 가는 곳은 주도 그러니까 카나리아 제도의 수도 라스팔마스가 있는 그란 카나리아라는 섬과 윤식당을 촬영한 테네리페라는 섬입니다. 특이하게도 아프리카에 있으면서도 스페인 영토입니다. 그렇게 된 역사적인 배경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직항이 없고 바르셀로나나 마드리드를 경유하는 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카나리아 제도는 연중 따뜻한 곳으로 유럽인들의 휴양 도시로 유명합니다. 유럽인들에게는 대서양의 하와이로 불리고 있습니다. 물가도 스페인 도시 중에 상당히 저렴해서 평범한 아파트를 기준으로 한다면 우리 지방 도시 정도 가격이라고 합니다. 스페인 자체 물가가 한국과 비슷한데 스페인의 지방 도시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물가가 비싸지 않습니다. 음식점 물가도 한국보다 약간 싼 느낌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라스팔마스가 속해 있는 그란 카나리아 섬은 제주도보다 약간 작습니다. 조금만 운전하면 한국에서 운전하는 것처럼 쉽게 운전할 수 있기 때문에 렌트카를 이용해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라스팔마스는 축구클럽 라스팔마스의 연고지로 한때는 스페인 1부 리그에 속한 팀이기도 하였습니다. 성적은 좋지 않았습니다. 1부 리그에서는 맨날 지는 팀이었죠. 그래서 라스팔마스 팀을 거의 이긴다는 전제하에 주전 선수들을 빼고 원정을 떠나기도 하였죠. 아무튼 라스팔마스는 스페인 여느 도시와 다름이 없습니다. 도시로 가면 각종 쇼핑센터와 현대적 건물이 즐비합니다. 건물도 도시적이기 때문에 다른 마드리드나 바르셀로나 등 스페인 대도시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해변가에 가면 해수욕을 즐기는 인파로 상당합니다. 대부분 가족 단위나 은퇴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란 카나리아는 섬 자체가 화산 활동으로 형성된 도시이기 때문에 제주도처럼 중간에 커다란 산이 있습니다. 과거 화산 폭발로 인해 중간중간에 다양한 야생식물과 자연환경을 감상할 수 있는 묘미가 있습니다. 카나리아 제도 자체가 조용하기 때문에 이비자 섬의 화려한 밤문화보다는 조용하고 아기자기하게 즐길 거리가 많은 곳입니다. 특히 화산으로 이루어진 섬인 만큼 대부분은 해변가에 거주합니다. 플라야 데 푸에르토리코 해변은 가장 유명한 해수욕장으로 여름이면 항상 사람들로 붐비고 럭셔리한 보트들로 넘쳐납니다. 하지만 지중해의 어마어마한 규모의 럭셔리 보트보다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럭셔리한 곳이라고 뜻입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남부에는 마스팔로마스라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에는 특이하게도 사막이 있습니다. 도시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도심에서 사막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사막 입구가 리우 팰리스 호텔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 호텔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쪽에서도 들어갈 수 있지만 이 호텔을 통해서 가는 게 가장 편리한 방법입니다. 사막 정상에서 썰매 같은 것을 타고 내려가는 맛이 재미가 있으니 한번 해보셔도 될 듯합니다.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는 건 꽤 힘들긴 합니다. 우리나라는 바람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는 편서풍지대에 속해 있지만 카나리나 제도는 우리보다 위도가 낮은 지역이기 때문에 무역풍이 부는데 바로 이 무역풍이 해변에 있는 모래를 육지로 옮기면서 생겼다고 합니다. 라스팔마스에는 의외로 한국 식당이 많습니다. 물론 한국 식품점도 많습니다. 이억말리 그것도 스페인 본토도 아닌 스페인의 작은 섬에 한국 식당과 식품점이 많은 것을 의외라고 여기실 분이 많은 것 같은데요. 라스팔마스가 70년대, 80년대 원양어선의 전초기지였습니다. 한때는 1만 명이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상당수가 줄어들어 500명 정도라고 하네요. 이억말리에서 고생하신 우리의 아버지들 덕분에 우리가 조금 더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이제 윤식당에 나온 테네리페로 가보겠습니다. 테네리페는 그란 카나리아 섬보다 약간 큰 섬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테네리페가 볼거리도 많고 즐길 거리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역시 렌트카를 이용해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화산섬이기 때문에 중간에 있는 테이더산은 다양한 야생식물과 올라가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바뀌는 경험도 할 수 있습니다. 약간 주의할 게 꼬불꼬불한 산길이기 때문에 운전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는 점입니다. 차가 굉장히 많이 막힐 때도 있으니 아침 일찍 출발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차 막히는 게 싫다는 분들은 케이블카도 이용해 볼 만합니다.
윤식당은 가라치코라는 마을의 한 식당에서 촬영했는데요. 가라치코는 관광지로 유명한 곳입니다. 가라치코 주변에 있는 해변들은 높지 않은 절벽이었는데 오랜 시간 파도가 깎아서 만들어진 해변들입니다. 채석장 같은 해변 느낌입니다. 오랜 시간 파도가 침식하여 바다 한가운데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수영장도 있습니다. 윤식당에서 한 배우가 이곳에서 수영을 해서 한국인들에게 유명해진 곳이기도 합니다. 가라치코에는 여러 성당과 교회가 있고 조그만한 동네 광장도 있어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시민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가라치코는 각종 음식점이나 술집들이 한데 모여 있어 관광지로서도 핫플레이스입니다. 산타크루즈에 있는 스페인 광장도 가볼 만한 장소입니다. 광장 한가운데 인공분수가 있어 시민들이 자주 찾는 곳입니다. 산타크루즈는 도시 지역으로 상점과 쇼핑몰이 몰려있는 섬의 도심 같은 곳입니다. 현대적인 건물과 고풍스러운 건물들이 잘 어우러져 있습니다. 라구나 지역 역시 구도심 같은 곳입니다. 여기에는 각종 성당들과 카페 음식점들이 몰려 있습니다. 특히 성당들은 서유럽에서 볼 수 없었던 독특한 모양들이 많으니 꼭 한번 방문해 보길 권해드립니다. 성당과 도심을 바라보는 산책이 꽤 괜찮습니다. 남부에 있는 칸델라리아 성당은 테네리페에서 가장 오래된 성당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유럽의 성당들과 다른 멋이 있으니 한번 방문해 볼 만합니다. 섬 자체가 제주도보다 약간 작거나 비슷한 크기이기 때문에 한 바퀴 쭉 돌다가 본인이 좋아하는 해변에서 여유를 즐기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카나리아 제도를 은퇴한 유럽인들의 휴양지로 소개해드렸는데요. 카나리아 제도들의 섬들 상당수의 호텔들은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매우 좋은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호텔 중 상당수는 저녁 식사를 제공합니다. 가격은 호텔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외부 식당에서 먹는 것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대부분 호텔들은 뷔페로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꽤 괜찮습니다. 카나리아 제도의 위치를 보면 스페인에서 약 1200km 떨어져 있고 모로코에서는 직선 거리로 약 150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카나리아 제도가 모로코에서 가깝고 스페인에서 먼데 왜 스페인 영토가 됐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카나리나 제도는 모로코와 전혀 연관성도 없고 한 번도 모로코 영토인 적도 없었습니다. 카나리아 제도의 원주민은 베르베르인이라고 하는데요. 베르베르인은 모로코, 알제리 등 아프리카 북부 지방에 살던 유목민입니다. 근데 카나리아 제도의 원주민인 베르베르인과 아프리카 북부 베르베르인은 유전적으로 다른 인종이라고 합니다. 원주민들은 카나리아 왕국을 설립하여 교황으로부터 정식으로 인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카나리아 국왕이 포르투갈의 나라를 통째로 팔아먹고 이후 스페인이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현재까지 이어져 스페인의 영토가 된 것이죠. 한마디로 카나리아 제도가 모로코와 가깝지만 모로코와는 역사적으로도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또 다른 의문점은 왜 모로코는 지리적으로 가까운 카나리나 제도를 자신들의 영토로 만들지 않았을까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스페인은 대항해 시대라고 한때 제국을 건설했던 국가입니다. 아프리카 대륙의 모로코가 스페인에게 대든다는 생각을 감히 할 수도 없었던 거죠. 또 하나는 모로코 국토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중해보다는 대서양에 더 많이 접해 있습니다. 대서양은 유럽인들이 새로운 대륙을 찾아러 다니는 곳이지 아프리카 사람들에게는 미지의 세계입니다. 지금이야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모두 알지만 과거에는 지구가 납작해서 대서양 어딘가에는 낭떠러지가 있었다고 믿었습니다. 이미 오른쪽으로 가면 아틀라스 산맥이 있고 북쪽으로 가면 더 넓은 평야가 있고 대서양에 넓게 접해 있어 충분한 수산물이 있는 모로코 사람들에게는 죽음 위험을 각오하고 대서양으로 나갈 이유가 전혀 없었던 거죠. 한마디로 모로코 사람들에게 카나리아 제도는 쓸모없는 땅덩어리밖에 안 되는 섬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카나리아 제도는 모로코 사람들에게 관심받기였습니다. 아직까지 카나리나 제도의 석유가 최고라는 건 아니지만 카나리나 제도 대륙붕에 상당량의 석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모로코에서는 지리적으로 가까우니까 모로코 땅이 돼야 하는 건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무리 스페인이 유럽에서 변방이 됐다고 하지만 모로코에게는 버거운 상대이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 아프리카에 있으면서도 스페인 영토인 곳, 유럽의 하와이라고 불리는 카나리아 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